그 길은 민주당이 사는 길이고요. 크게는 대한민국 정치판이 바뀌는 길이고 그러면서 대한민국 변화해서 발전할 겁니다. 네, 독자 여러분,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감사합니다. 김동현입니다. 우리 기득권을 깨고 대한민국을 기회의 나라로 더 많은 기회, 더 고른 기회를 만들 수 있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반응이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좀 어떻게 좀 전망하십니까? 쉽지 않은 선거가 될 겁니다. 지금의 여론조사에 뭐 일희일비할 건 아니고요. 우선 뭐 경선이 있지만 만약에 이제 그 본선에 가게 된다고 하더라도 새 정부 출범 후 불과 3주 만에 선거가 있거든요. 일종의 이제 허니문 기간도 있고 또 많은 정책들을 쏟아낼 것이고 또 선거를 의식해서도 하는 여러 가지 그 액션과 제스처가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한 5에서 10%포인트 정도는 이거는 까먹고 가는 거다 하는 생각을 갖고 해야 되는 어려운 선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최선을 다해서 우선 첫째로는 경기도민을 위해서, 두 번째는 우리 대한민국 전체에 대한 그 변화를 위해서. 지금 제가 갖고 있는 슬로건이 경기도가 바뀌면 대한민국이 바뀝니다. 입니다. 그것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겠고요. 또 더 크게는 정치 교체의 열망을 만들 수 있는 그런 모멘텀을 만들려고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결코 쉽지 않은 선거입니다. 네. 그러면 이번 지방선거 의제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범정치 교체 세력과 기득권 세력 간의 싸움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얘기했던 정치 교체의 핵심은 기득권 깨기입니다. 저는 기득권 깨기, 범정치교회 세력의 핵심으로서 이 선거를 이겨낸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도로 민주당 갈 거면 왜 나왔냐라는 비판이 있단 말이에요. 이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지적을 제가 그 겸허하게 수용하면서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정치 교체 또는 다당제라고 하는 호랑이를 잡기 위해서 민주당이라고 하는 호랑이 굴을 들어간 것이다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이제 민주당과 합당 예정에 있습니다만 돈 가지고 하는 정치, 조직 가지고 하는 정치가 아니고요. 진정성 가지고 대한민국을 발전시키겠다고 하는 마음, 추구하는 가치와 정책의 컨텐츠로 하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초심을 잃지 않겠습니다. 다만 현실적으로 하면서 보니까 뜻을 같이 하는 어떤 사람들 또는 세력이라고 하는 건 대단히 중요한 것 같아요. 이번에 새로운 물결과 민주당이 이제 합당을 하면서 그와 같은 우리의 가치와 정책 컨텐츠에 동의하고 동참하는 그런 세력을 더 확장시켜서 변화하는 대한민국을 만들겠습니다. 그 합당 후에 가장 민주당스러운 변화를 만들겠다고 하셨습니다. 후보께서 생각하시는 그 변화의 방향성은 무엇일까요? 지금 그 이재명 후보가 이제 대선 과정에서 연대를 하면서 같이 연대를 했어요. 이와 같은 일의 첫 걸음이자 가장 중요한 요체는 기득권 내려놓기입니다. 민주당부터 각고의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거대 다수당으로서 민주당이 갖고 있는 기득권부터 깨자라고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자기의 기득권을 먼저 깨는 노력이 있어야지 진보의 진정한 가치를 만들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노력을 민주당에 들어가서 제가 할 계획입니다. 대통령 선거 끝날 때까지 지방선거를 나가야 했다는 생각을 1도 하질 않았습니다. 대선 과정에서 이재명 후보와 저는 같이 연대를 했어요. 그래서 권력구조 개편하자, 정치 교체하자, 주택과 교육 정책에 있어서 정치 이념을 빼자 하는 등등의 가치를 가지고 연대를 했거든요. 그런데 이재명 후보와 저와의 그 공동 선언문에서는 선거가 이길 경우에 이렇게 하겠다는 계획과 시간 계획표까지 나와 있었어요. 그 박빙 차이로 이제 선거에서 지다 보니까 그러면 이 가치와 우리가 추구하는 방향을 어떻게 실천에 옮길 것인가 하는 고민을 하게 됐고, 그제야 비로소 그렇다면은 지방선거에 출마했다는 생각을 그때 비로소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경기도를 선택한 건 크게 두 가지 이유입니다. 첫째로는 경기도가 바뀌면 대한민국이 바뀔 수 있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경기도는 대한민국의 모든 것의 정확하게 4분의 1입니다. 경제 규모, 산업, 교육, 투자, R&D 모든 면에서 대한민국을 4분의 1로 압축하면 경기도가 됩니다. 그래서 경기도를 바꿔서 대한민국을 바꾸자
경기도가 중요하다는 생각을 하게 됐고요. 두 번째는 개인적으로 경기도는 제가 오랜 동안 살았던 곳이고 직장 생활했던 곳입니다. 30년 이상 살았고 20년 이상 경기도에서 직장 생활했습니다. 청계천 무가 판잣집이 철거돼서 강제 유재소 온 곳이 당시에 경기도 광주군이었고 지금은 성남시 단대동이 됐습니다. 심지어 제가 그곳에 가서 출마 선언을 했거든요. 천막집 끼니가 걱정했던 소년, 내게 꿈을 키워주고 우리 대한민국 경제를 총괄하는 경제수장까지 만들어준 것이 경기도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제 꿈을 키워준 경기도, 이제 제가 헌신해야 될 곳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경기도를 택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오해하세요. 경기도와 서울 중에 택한 거 아니냐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만약에 지방선거를 출마를 한다고 생각했다면 저는 처음부터 경기도 출마를 결심했었습니다. 아무래도 이번에 합당을 하게 되면서 당내 세력이 없어서 좀 경선이 험난하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그 경선 출구 전략이랄 게 있을까요? 그 민주당이 이제 권리당원과 일반전원 50대 50으로 경선 규칙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 불공정하다는 얘기가 나올 수는 있는데 저는 그냥 대승적으로 당의 결정에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뭐 특별한 전략이라기보다도 제가 갖고 있는 비전과 컨텐츠 가지고 정정당당하게 승부하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저는 뭐 당의 결정에 따르겠습니다. 아마 그 다른 당내의 그 후보자들이 저를 그 공격하거나 네거티브하는 거는 제가 그만큼 유력 후보라는 증거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어차피 한 팀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분들이 얘기하는 걸 전부 그냥 끌어안고 수용하고 품 넓게 가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일이 대응하거나 대꾸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같이 힘을 합쳐서 앞으로 뛰어도 바쁜 길인데 발목 잡는 것 같아 좀 안타깝고 그 후보들이 내는 주 메시지가 네거티브로 하는 것이 안타까워요. 제가 갖고 있는 비교 우위는 뭐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우선 첫 번째는 34년 동안 국정을 직접 운영했던 경험, 그 중에 뒤에 한 10년 동안은 나라 살림을 책임졌었고 직접 경험이 가장 큰 비교 우위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경기도가 대한민국의 거의 정확하게 4분의 1이기 때문에 그와 같은 국정 운영 경험이 도정 운영하는 데 있어서 아마 최고의 경쟁이 될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는 미래에 대한 비전과 국제 경험이라고 생각합니다. 노무현 대통령 때 비전 2030 보고서 만들어서 25년 뒤 대한민국을 설계했습니다. 그와 같은 경험과 실력이 경기도의 미래를 설계하는 데 있어서도 크게 작용할 거라고 믿고요. 그 다음에 국제 경험입니다. 저는 국제기구인 세계은행에서 근무를 했었고 경제부총리까지 하면서 국제적으로 수많은 세계 경제 지도자가 만나고 협상하고 회의하고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 걸 가지고 경기도를 글로벌화된 도로 만들겠다 하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지금 나와 있는 대부분의 후보들이 그런 미래 비전이나 국제 경험이 있는 분들은 제가 볼 때 없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저는 공감과 소통 능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은 성남시지만 경기도 광주군에서 제가 철거 이주민으로 그 당시엔 광주 대단지라고 그랬습니다. 거기에 천막을 치고 끼니 걱정하면서 살았거든요. 6식구가 정말 어렵게 살면서 주변에 있는 어려운 분들이나 우리 이웃들에 대한 삶과 생각을 이해하게 됐고 부총리 그만두고도 2년 반 동안 전국을 다니면서 우리 이웃들, 농민, 어민, 소상공인, 자영업자, 청년, 취준생들 만났습니다. 그런 소통 능력들 또 아주대 총장을 하면서는 청년의 바다에 빠지자 하는 생각으로 청년들과 소통하고 대화했던 것들이 제게는 큰 장점이 아닌가 싶어서 세 번째로는 소통과 공감 능력이 제 비교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경기도는 워낙에 큰 도기 때문에 인구 1,400만 가까이 되어 있거든요. 크게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하나는 정치적 리더십, 두 번째는 행정 경험과 경륜입니다. 행정 경험과 경륜은 뭐 제가 두말하지 않아도 될 것이고요. 정치적 리더십에 있어서도 저는 짧은 정치 경험이지만 지난 대선에서 정치 교체와 국민 통합을 대선의 아젠다로 만들었습니다. 그 전까지 모든 네거티브를 하고 진흙탕 싸움이었는데 이제는 정치 교체가 여야를 막론하고 거스를 수 없는 대선을 만드는 그런 정치적 리더십을 갖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거에 나가서 이길 수 있는 비교가 가장 많은 후보다라고 저는
감히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승민 후보는 경제 전문가시고 합리적인 분이고 또 개혁 보수이기 때문에 훌륭하신 분이죠. 그렇지만 우리 유 후보와 저와는 많은 점에서 차별화가 될 것 같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는 의정 활동을 오래 하시면서 경제에 대한 비평, 평가, 훈수 들어온 데에 역점을 주셨던 분이고, 저는 직접 경제 운영을 담당했던 사람이죠. 손에 물을 묻혀봤고 흙탕물 속에 발 걷어붙이고 들어가서 해결하려고 했던 것이죠. 대학 교수가 정책을 담당한다고 해서 잘된 경우를 많이 보셨나요? 많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 점에서 차별화가 있다고 생각을 분명히 하고 있고요. 공감과 소통 능력 면에서 차이가 있을 겁니다. 자란 환경이나 백그라운드나 또 그동안에 쭉 걸어왔던 길과 제가 걸어왔던 길에서 뭐 이런 표현을 쓰는 게 적절한지 모르겠지만 금수저와 흑수저였을 거고요. 두 번째는 저는 경기도에 30년 이상 살았습니다. 그분은 경기도에 전혀 연고가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런 면에서 경기도에 대한 이해나 또 경기도민과의 소통과 공감 능력에서 차이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제 경험은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어떤 분들은 이런 얘기를 해요. 연대 과정에서 이재명 후보와 4차례 만나면서 혹시 지방선거에 대한 무슨 약속이 있었던 거 아니냐? 전혀 없습니다. 만약에 그런 조건을 가지고 저하고 어떤 식으로 협상을 하려고 했다면 제가 거부했을 거예요. 물론 지방선거 전체에 대한 얘기를 나눈 적은 있습니다. 이와 같은 정치 교체라고 하는 가치를 실천에 옮기기 위해서 지방선거에서 좋은 결과가 나와야 되기 때문에 그런 정도의 얘기는 한 적은 있었지만, 구체적인 지역이나 특정인 저를 포함해서 어디 출마하고 이런 얘기는 전혀 나눈 바 없습니다. 제가 가장 주장했던 기득권을 깨고 기회의 나라를 만들겠다라고 하는 것에 있어서 이와 같은 취지를 살리기 위한 정치 교체 세력, 정치 기득권 깨는 세력에 사활이 걸린 승부처가 경기도입니다. 우선은 경기도와 경기도민을 위해서, 더 나아가서 대한민국 발전을 위해서, 그리고 이와 같은 기득권 깨기에 어떤 발판을 만들기 위해서 경기도 선거에서 최선을 다해서 승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관심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